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렙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사람을 파악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목소리인데요. 우리 동양 상법에는 저기 전태궁이 두툼해야 좋고요. 네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눈을 봐도 눈과 눈썹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귀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귀족 집안의 눈은 눈과 눈썹과 눈 사이가 붙어 있을 때만큼 붙어 있을 때 귀족 출신이다, 귀한 집안 출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인이 저기 미국에 가서 산다고 해서 저렇게 상법을 또 서양인하고 똑같이 볼 수 있나요? 동양인은 동양인대로 봐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저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반듯한 사람이지만 먼저 약간 삑살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삐딱하게 이야기하는 부분. 맞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단점인데요. 이분이 아마 자충우돌할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어떤 정치를 할 겁니다. 원래 이분 자체는 되게 반듯한 사람이지만은 이 반듯함을 깨는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희소식은 이 바이든의 사주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이 바이든과 우리나라 저기 문 대통령과의 뭡니까 서로의 이제 궁합적으로 보면 직업상 서로 잘 맞습니다. 잘 맞고 서로가 마음이 너무 잘 맞는 너무 잘 맞죠. 그래서 문 대통령과 이분의 아마 외교 관계는 아마 굉장히 편안하게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요. 물론 이분 자체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거나 은근히 시간을 끄는 이런 단점도 있겠지만 조 바이든이 아마도 문 대통령께서 충분히 그걸 감안하고 잘 하시리라 믿고요. 또 이 원래 기본 바탕 자체는 존 바이든은 되게 반듯한 사람이고 또 뭐랄까 자기 기준도 뚜렷하고 하지만 내 편한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 즐거움은 그만이라는 사람, 이런 부분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네요, 바로. 처음 시작은 좋은데 끝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에 결과를 내놓고 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존 바이든이 많이 부족하다. 조 바이든. 그래서 내년이 되면 운이 확 돌아옵니다. 이분 자체가 운이 확 돌아오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조 바이든은 완전히 자리 잡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올해까지는 아마 자충우돌, 신축년은 자충우돌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경자년 같은 경우는 매우 좋았죠. 이 사람은요. 경자년은. 그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어떤 성향이라고 보고 판단을 해야 될까? 그냥 보여지는 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사람 겉보기엔 되게 깐깐하고 정리가 된 사람이고 완벽주의자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뭡니까? 편한 대로 할 사람이에요. 기분만 맞춰주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약간은 좀 기분에 따라서 뭔가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 내면 자체는 뭐죠? 내면 자체는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물도 두툼한 걸 보내주고 그냥 조금만 맞춰주면 이 사람은 갈 사람이에요. 서로가 마음을 잘 맞힐 사람이에요. 그리고 궁합적으로도 바이든과 문 대통령은 너무나 잘 맞습니다. 그래서 외교 분야나 이런 것들은 서로 아마 굉장히 잘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두 분의 완전 좀 극과 극인 이런 성격 차이도 있을까요? 극과 극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고 아닌 것은 절대로 이제 그거 하지 않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트릭을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적절히 합법이면서 약간의 불법을 갖다가 합법을 가장한 불법도 살짝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조 바이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앞뒤가 똑같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사람이고 조 바이든은 어느 순간에 보면 한다해놓고 말을 바꾸는 이런 것도 아마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거를 미리 안다면은 지금 이 시기에 조 바이든이 내놓은 그 협상 전략 같은 경우는 그냥 듣기만 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넘기셔야 되죠. 나중에 자기 이익대로 판단해서 이익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이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확고한 이야기, 정확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외교하기 가장 좋은 달은 어떤 달이 되나요? 이번 연도에. 문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1월달 괜찮았고요. 네. 뭐 2월달, 3월달 빼고 4월달 좋습니다. 4, 5, 6, 7 다 좋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는요. 저분의 성향이 또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요? 마음이 변합니다. 약간 변덕도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맞추고 어떨 때는 저렇게 맞출 때가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알고 만나면 됩니다. 이런 것을. 조 바이든 안 좋을 때 만나야 성을 할 수가 있지. 좋을 때 만나면 이 사람이 운을 타잖아. 예. 그래서 안 좋을 때 만나야 돼요. 조 바이든 안 좋을 때가 4월달이거든요. 1월달, 4월달입니다. 예.
5월 달도 안 좋습니다. 5, 6도 안 좋고 그때 만나시면 돼요. 아, 그럼 두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좋을 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별로 안 좋을 때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운이 좋을 때 가서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예. 조 바이든의 가장 단점이 있어요.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게 안 보여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예, 보이지 않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돈에 대한 큰 돈. 집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 네, 하나예요. 매우 그래서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예. 우리가 사진을 봐도 아랫입술이 많이 나왔잖아요. 윗입술은 거의 실종이잖아. 아, 예, 아랫입술이 두 분 다- 많이 나왔다니까 저 입 자체가 저 입이 생각나는 거 있죠? 철수 생각나잖아요. 아우, 예. 입술이 철수 생각나.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입들이 참 뭐랄까 조금 이기적이면서 모든 걸 현실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당장 뭐 재물을 취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 나라의 이익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계산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산적으로. 자기 나라 물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다 자기 나라에 자기 국민에게 이익되게 했겠지만은 저분은 특히 심하다. 또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보여지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성과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익과 성과 위주.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조심 다가가다가 마무리는 내년에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고요. 자유를 만끽하고 또 낭만을 즐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분 자체가 이렇게 되면 분명히 뭐 강아지를 키우거나 거기다가 또 아니면 고양이를 키우거나 뭐 이런 행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돈이 아니니까 좀 펑펑 쓰는 이런 것도 있을 것이라 보여요. 의전 관계에 돈을 엄청나게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의전 관계에 거의 반 이상 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렇죠. 네. 어쨌든 올해는 대통령님께서 운이 좋은 편이시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운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어떻게 리드하고 내년에 운 자체가 네. 조 바이든의 이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 내후년. 네. 그러니까 22년, 23년에 조 바이든은 최고죠. 그런데 22년, 23년에 운이 오게 되면은 대통령의 운이 나쁘진 않지만 조금 하락기에 듭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너무 믿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이 사람 자체가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야 했다 해라 도장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야 그냥 보내고 했다고 해 이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조금. 네, 이건 진짜 너무 리얼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리얼하게. 그래서 이런 걸 항상 이게 뭡니까 서류 관계나 이런 건 대통령께서 항상 확인하고 보고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나중에 서류라도 보여주고 이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뭐 생각해 볼게요 했는데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도장 다 찍고 끝내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조 바이든이니까 조심하라 이거죠. 네, 보기에는 굉장히 얼굴이 약간 좀 예리하게 생기셔가지고 되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기에는 되게 잘생기고 사주가 꼼꼼해 좋습니다. 보이시거든요. 그래 다만 되게. 이 사람 내면 자체가 약간 쓰레기 같은 것도 있다 이래 보여요. 이 목소리는 단전에서 나와야 귀합니다. 단전에서 나와야 운도 좋고 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구멍이나 혀 끝에서 나오게 되면 좀 천하게 보이고 운도 좀 쇠퇴한다, 즉 운도 좀 깔아앉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음성은 이제 좀 맑고 둥글고 온화하고 좀 뭐랄까요 힘이 있는 이런 목소리가 좀 좋습니다. 좀 북소리 같이 저음이 이렇게 많이 나는 이런 목소리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 목소리가 작아도 뭡니까 꼭 물방울 떨어지지 톡톡 떨어지지 예쁜 이런 목소리는 또 귀합니다. 또 목소리를 조용조용 이야기하는 것도 귀성이라 그러죠. 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음의 목소리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은 일부러 만드는 목소리입니다. 그냥 원래의 본인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목소리 자체에서 맑은 말투가 있는데요. 이것은 일찍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 자체가 맑고 청명하게 되면 귀한 목소리입니다. 여성분들 제가 많이 보고 있지만은 그 여성분들의 특별한 목소리가 톤이 있는데요. 명리학상 어떤 글자가 있으면 이 목소리가 굉장히 좋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가수한다고 오는 이런 분들이 가수하겠습니다 오면 저는 안 된다고 끊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것은 운이 첫째 좋아야 되지만 또 그 사람의 특유의 목소리가 또 좋아야 됩니다. 제가 그 목소리를 듣고 또 이 운에서 또는 사주에서 이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 건가를 또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목소리가 큰 음성 자체는 평생 바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덕이 없고 어떤 일에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이익을 취하는 그런 목소리는 아닌 것이죠. 목소리만 크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남에게 인정 못 받을 때 그 사람은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점점 목소리가 커지듯이 내가 그 사람이 인정 못 받는 사람의 목소리 자체는 커집니다.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인정 못 받고 자기를 좀 과시하려는 속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음은 그 목소리로서 내가 목소리로서 좀 인정을 받으려 하는데 그 내면 자체가 꽝이기 때문에 대질도 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온화한 목소리, 부드러운 목소리는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목소리도 됩니다. 또 목소리가 너무 빠르게 되면은 경솔하고 급한 부분도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낮은 목소리는 예 맞습니다. 뭐 음의 목소리죠. 이런 목소리는 몸과 운이 허약한 때 그런 낮은 목소리가 낮은 톤이 나오게 됩니다. 점잖은 척하는 거죠. 원래 점잖은 사람은 점잖은 척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보여지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목소리도 점잖해야 되고 또 먹는 곳에는 또 자기도 모르게 혼이 뺏겨서 먹는 곳에 집중을 하고 이런 것이죠. 성난 듯한 이런 말투 자체는 본인 처세가 좀 서투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가 이 성난 듯한 목소리는 굉장히 성격 자체가 조금 편협된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하겠습니다. 가벼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뜨는 목소리가 있어요. 뜨는 목소리는 이 일 처리가 조금 무능합니다. 처리 자체의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목소리가 뜨는 목소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깨지는 목소리. 깨지는 목소리는 이게 뭡니까? 꼭 이 긁는 목소리 같습니다. 깨지는 목소리가요. 아, 칠판 긋는 것 예. 듣기 싫은 목소리. 정말 그거는 너무 힘듭니다. 제가 상담을 해도요. 일을 성사시키질 못해요. 성공하지 못해요. 네, 일찍 뭡니까? 고향을 떠나는 목소리가 이래 뭡니까? 사람을 못 들으면 아주 피곤한 목소리. 긁는 듯한 목소리. 네, 그런 목소리가 일찍 고향을 떠나게 되고 일의 성사가 늦어집니다. 또 말이 흐리게 되면 일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이 딱딱 끊어서 목소리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질을 알 수가 있는데 뒷 목소리가 흐리게 되면 용두삼위격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마무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할 때 뒷끝 목소리가 탁탁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마무리에 대한 마무리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목소리가 가라앉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자체는 성품의 게으름입니다. 일단 게으름의 극치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게으르고 즉 무식하다 볼 수 있습니다. 여운이 없는 목소리. 너무 탁탁 끊어지면 자기 일에 구애를 받고 뒤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조금 사람이 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뒤끝 없고 딱딱 자르고 하는 이런 목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목소리만 들으면 어떤 성향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을 더듬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초조하고 급한 성향이 드러나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초조하고 마음이 좁은 성격도 되겠습니다. 네. 이 목소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대중 대통령님 목소리 어땠는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조금 급한데요. 목소리 자체가 약간 더듬거리고 급한데 그거는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코를 보면 코가 인중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성격이 급한 부분도 드러나고 또 자녀가 잘 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내면 어떻습니까? 아주 천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남성이 여성의 목소리가 나올 때는 아주 천하고 자식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의 목소리를 하면 여성 같은 사람이잖아. 그렇게 하면 부인에서 얹혀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식이 그걸 보고 잘 되겠습니까? 집안에 가풍이라는 것도 있고 집안에도 이 서열이라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서열이 바뀌었으니 자식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죠. 여성이 남성 목소리 내면 어떻습니까? 네, 그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네. 자, 1번. 예. 여성이 남성 네. 목소리를 내면 장군스럽다. 장군스럽다. 네네. 2번 여성스럽다. 3번 남편이 건강하다. 4번 재앙이 많다. 5번 남편과 해로가 어렵다. 6번 6번 자식이 해롭다. 네. 자녀가 해롭다.
여성이 남성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은 1번 장군, 2번 여성스럽다, 3번 남편이 건강하다, 4번 재앙이 많다, 5번 남편과 해로 어렵다, 6번 자식이 해롭다. 허스키한 목소리도 포함이 될까요, 혹시? 똑같습니다. 아, 비슷해요. 네. 남자 허스키하고 여자 허스키하고는 또 다르죠. 다릅니다. 네. 허스키 목소리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인상학적으로도 보지만 목소리가 하자인 것도 약간 좀 패격입니다. 네. 목소리 하자 패격입니다. 우리가 주로 에너지가 많이 소진돼서 힘이 없을 때 목소리가 쉬거나 갈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3호 선생님은 3번 하셨네요. 홍시님은 번호를 이렇게 많이 선택하셨어요. 4번, 5번, 6번. 이래서 예. 재앙이 많고 남편과 해로하기 어렵고 자녀한테도 해롭다. 아까 3개 적어주신 분이 답입니다. 홍시님? 예, 답입니다. 네, 정용남 선생님도 3개 적어주신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남편과 자식이 해롭습니다. 첫째. 둘째는 뭐죠? 재앙이 많다. 재앙이 많다. 자, 그럼 남편과 자식이 해롭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집에서 남편이 무능한 거 아닙니까? 여성이 남자 목소리를 내게 되면 남편은 기가 죽습니다. 오래 같이 못 살아요. 그럼 살았다 안 살았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특히 여자가 너무 목소리가 이렇게 굵게 되면은 네. 예전에 신성일 봤죠. 엄영란 씨. 결국은 엄영란 신성일을 봤을 때 결국은 밖에서 살게 됩니다. 밖에서 살면 남자가 혼자 삽니까? 물론 혼자 사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그 반대라 보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뭘 배우겠습니까? 그럼 부인에 의해서 남편이 제어를 당하게 되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음에 크고 나서는 윗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서열입니다. 이 서열을 정확하게 지켜야만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에도 윗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아랫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데 그 반대로 집에 서열이 엄마와 아버지의 서열이 바뀌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녀는 나가서 윗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아랫사람과 친하게 됩니다. 그 반대의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사회생활 잘 못하는 이런 아들을 낳게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밖에서 돌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여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굵거나 허스키거나 이럴 때는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반대로 그 남성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소방수라든지 검찰에 관계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굉장히 강력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런 남성이 또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일수록 또 여리고 좀 편안한 이런 남편을 선호하기 때문에 좋은 남편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적다. 그래서 목소리 큰 분들은요, 처음부터 각오하셔야 돼요, 여성분들은요. 네. 네. 근데 대체적으로 나이 들면서 이제 또 호르몬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머님 되시면은 목소리가 더 커지고 남편은 또 기가 죽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아주마들이 목소리를 크다. 크신 분들이 예. 유독 있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지하철을 타도 뭡니까? 그 아주머니들은 엉덩이부터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아주 자리는 빈자리 있으면 아주 잽싸게 자리를 차지할 수 그렇죠. 있다. 근데 남성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그까지가 안 해주면 그만이다. 물론 몸이 힘 안 든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거 양보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가 큰 사람, 그리고 싸움이나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거기서. 그럼 남자들이 도망가죠. 그래서 목소리 큰 남자, 여성들은 우리가 결혼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특히 손자가 있구나. 또 아드님이 또 있으면 목소리가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목소리가 크면 그 집안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집에서 가장이 목소리가 굵고 크면은 그래도 그럼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죠. 그나마 남자 목소리가 좋으면 좋죠. 남자는 네. 남자니까. 여성의 목소리가 굵으면 결국은 사실은 여성의 목소리가 크다는 가장이 네. 되는 거죠. 본인이 가장으로 태어난 거예요. 네. 그럼 그 자식이 뭘 보고 크겠습니까? 네. 지금 여기 목소리 크신 분들이 의외로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목소리가 크다는 건 사실은 에너지가 넘친다라고도 볼 수 있고, 맞습니다. 네, 기도 약간 셀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제가 항상 그럽니다. 상담을 할 때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분들은 나가서 일하시죠. 그렇게 합니다. 봉급도 그래도 일하셔야 됩니다. 나가서 일하십시오. 왜냐하면 목소리가 좋다는 것은 건강하고 내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목소리만 듣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얼굴 전체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들으면 기가 너무 충만한 게 보이기 때문에 나가서 일하시죠. 나가서 힘 다 빼고 나오시면 집에 오면 그냥 남편한테 할 이야기도 안 하고 참고 잔단 말이죠.
그런데 집에 있으면 그 목소리 에너지가 너무 차서 퇴근한 잡죠. 남편을 그냥 이렇게 잔소리로 제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시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여성분이신데 목소리가 너무 작을 때는 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비밀주의죠. 아, 비밀이 많다. 네. 네. 그래 목소리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시선을 다른 곳에 둬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을 쳐다보지 않고 코 밑을 쳐다보지 않고 시선을 돌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고 조금 사기끼가 있는 사람이고요. 뭐 혼자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눈을 다른 데 돌린다든지 왼쪽을 쳐다본다든지 오른쪽 쳐다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사러 갔을 때 이 딜러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정확하게 쳐다보지 않고 다른 데 쳐다보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건 하자가 있는 딜러예요. 그건 피하셔야 됩니다. 당당하지 못한다는 네. 거거든요. 네네. 아, 이 가수님 하십시오. 네네. 그리고 가수. 네. 말하면서 두리번 하는 사람, 뭐 이야기하면 두리번 하는 여성들도 있어요. 이것은 또 결단력 부족이에요. 두리번거린다는 것은 결단력 부족하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또 이 두리번거린다는 것은 말년에 내 집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집을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불안이 드러납니다. 두리번에 이야기하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쳐다볼 때 눈을 딱 쳐다보고 내 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정확한 사람이고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도 결단력 없고 자신감 없고 약간 비밀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게 있는데 중얼거리지 마세요. 혼자서 일하다가 혼자 중얼중얼. 혼잣말하는 거요? 집에 가서 중얼중얼. TV보다 혼자 중얼중얼. 노래 부르는 건 괜찮은데 중얼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얼굴 그 TV 보면서 혼자 중얼중얼하고 또 강아지하고 또 중얼중얼하고 고양이하고 중얼중얼하고 청소할 때 중얼거리. 절대 하지 마세요. 중얼거리면. 중얼거리면 어떻게 된다? 네, 알고 계신 분 답 주세요. 성격이 여성스러운 남자는 어떤가요? 아, 이건 패죠, 대표님. 목소리 가는 남성과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같은 개념이죠. 네. 네. 중얼거리게 되면은 어떤 하자가 발생하는데요. 네. 1번 네, 1번 단명한다. 단명한다. 2번 네. 부정직하다. 아, 정직하지 않다. 네. 3번 결단력 부족. 자식에 해롭다. 그리고 남편이 단명한다. 우리가 청소할 때 중얼거리거나 TV 볼 때 혼자 중얼중얼하고 또 뭐 설거지할 때 혼자 중얼중얼하고 방 닦을 때 중얼중얼하고 우리 강아지 뭐 보고 중얼중얼. 암기할 때는 해도 되나요? 암기는 괜찮아요. 네, 뭐 괜찮아요. 공부할 때 외우는 거. 그거는 어떤 자기의 할 일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상관이 없는데 그냥 괜히 앉아서 밥 먹을 때도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예, 여기 융자님은 치매 걸리기 쉽다. 예. 제가 그리고 그러잖아요. 비 맞았냐 그러잖아요. 아, 예. 정영란 선생님 중된다. 네, 네 재밌습니다. 네, 김정욱 선생님 단명한다. 예. 전옥진 선생님은 혼자 산다. 예. 네, 3번 결단력 부족. 장성현 스패너님은 5번 남편이 단명한다. 예. 박성철 선생님은 결단력 부족이라고 하셨네요. 네. 네. 인디안 처녀님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단명한다. 네. 융자 선생님께서는 융자가 남았습니까? 융자가 남았으면 대답해 주세요. 네. 네. 시원 선생님 2번, 막내 공주님 2번, 캣맘 루네스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 1번입니다. 네. 사람의 얼굴은 변화하는 거거든요. 시골이나 저기 이천 꼴짝이나 저 강원도 꼴짝에 가면 어머니들 얼굴 보면요 하나같이 얼굴이 쪼글쪼글해요.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걔하고 이야기하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입 주위에 주름이 쪼글쪼글하게 입이 탁 붙어 있어요. 그럼 사람 보면 반가워서 아유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합니다. 입이 쪼글쪼글 들어붙었다는 것은 입은 내가 먹는 부분이잖아요. 먹고 사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적당히 먹으니까 입도 작고 웃을 일도 없으니까 입이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남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면 그때부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전거를 탄다든지 뭐 엿기를 든다든지 운동을 해서 이 호르몬을 좀 키워야 되는데 더 보수성이 되고 더 겁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말솜씨가 없는 사람들이 한 팁 하나 해야 돼요. 말솜씨가 없는 사람들이 영업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1번 말솜씨가 없는 사람이 1번 비즈니스 못한다. 말솜씨가 없는 사람이 2번 비즈니스를 잘한다. 3번 네. 본인 걸 못 챙긴다. 말솜씨 없는 사람이 있어. 말을 잘 못하고 말솜씨가 없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비즈니스 못한다? 잘한다? 자기 걸 못 지킨다. 뭐 몇 번일까요? 이 답을 좀 주십시오. 이건 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1번 비즈니스를 못한다. 2번 비즈니스를 잘한다. 3번
3번은 자기 걸 못 지킨다입니다. 1번, 3번 자기 걸 못 지킨다. 정성영 선생님. 남성용 선생님 1번 하셨고요. 테리스 선생님 3번 제 걸 못 지킨다. 김유경 선생님 3번 제 것을 못 지킨다. 김정순 선생님 3번 제 것을 못 지킨다. 별사탄 선생님, 현소리 선생님 3번을 하셨습니다. 이화련 선생님 1번, 홍시 선생님 3번, 어리버리 1번. 네. 사회성이 없다. 말 잘해도 비호감. 존재감 없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네. 용김 선생님 정답입니다. 용김 선생님 정답입니다. 말솜씨가 없는 사람이 의외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 못하는 사람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들어주길 잘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세일즈맨들 보면 웅변가나 또 능변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명한 세일즈맨은. 왜? 눈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말을 못하면 눈으로 진심을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본능상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말을 잘 못하지만은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더 잘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 못하고 순수하게 이렇게 쭈삣쭈삣 이런 사람들은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비즈니스를 잘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요. 말을 너무 잘하면 사람을 믿지 않거든요. 본능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사주팔자 공부, 사주 명리학 공부는 수업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운세 달력은 이번 주부터 새로 접수받아서 3가지 타입 중에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면 달력 3가지 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달력은 혹시 본인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앞으로 내가 사업을 잘 끌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시거나 또 같이 일하는 직원이 같이 마음 맞춰서 일할 수 있는 분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전화 주셔서 저희 또 대표님하고 또 다시 또 어드바이스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